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역전의 그러한 지금 현재는 모습을 보였죠. 오전장만 하더라도요.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 상태가 2조 원이 넘게 팔고 있었기 때문에 한 10시 반 넘어서 한 12시, 11시 정도 갈 때 물량을 맞고 왕창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차 하이닉스 반도체가 2, 3%씩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잡으신 분들은 오늘 대박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이제 미국 시장도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일부 종목군들이 내렸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발동을 건 것은 현대차였죠. 현대차가 발동을 거면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따라갔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주가 상승 상태의 대장주, 이 종목군들이 약간 탈락 내지는 쉬는 모습에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는 파업 가능성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독보적인 그런 공급처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이 다 따라 올라가서 끝에까지 올라갔어요. 7844.01, 2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3조 8천억 원치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 매도 상태가 정말로 대단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보면은 상승 종목 수는 281개고 하락 종목 수는 600개가 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밀렸죠.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요. 이게 이제 테마에 맞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종목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애프터마켓까지도 밀렸어요. 상당히 그 이금 쏠리는 현상이 아주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이런 양상 속에서 싼 종목군들과 비싼 종목군들의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상승 종목 수가 665개,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수가 938개로 하락이 많았지만 오히려 행복감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갑니다. 시장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흐름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테마주 쪽으로 많이 흘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속보수 관련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대표주와 자동차 대표주 그 다음에 실적 바탕이 나왔던 그러한 신세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변화될 조짐은 안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 고비점이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즉 다들 너무 비싸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25조, 30조까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는 모습인데 나중에 가서는 고점에서는 외국인들은 별로 없이 결국은 개인들만 남는 그런 형태가 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깊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 그 지금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주들 특히 가장 싼 종목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거든요.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는 보존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서는 현금화 전략을 계속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시가 무렵 매수한 다음에 반등시 매도하고 현금화하고 삼성과 현대차는 나비라둔 상태에서 일단 현금을 보유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안전성을 키우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요 고점 상태에서 한꺼번에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종목이고 안정된 종목입니다.
걔네들이 1%가 빠지면 다른 종목군들은 10%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삼성과 현대차는 일단 붙박이로 한 30% 정도 같은 경우는 키핑을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은 고점 매수,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는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이 좋은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했으니까 좋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보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민희 S&P 500이나 이민희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고점 상태에서 나오는 피로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반도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완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땐 CPI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에 따라서 CPI에 영향을 주게 되면 지금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기타의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코스피 다 올랐죠. 해외 지수도 지금으로서는 반전할 수 있는 모습인데 금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금리는요 30년물이 5.02로 올라 있어요. 3bp 올랐죠. 그 다음에 20년 국채는 역시 5.0인데 4bp 올랐어요. 10년짜리가 가장 민감하잖아요. 10년짜리도 4bp 올라서 4.45. 이 정도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 있는 양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어떠한 형태의 재료가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물론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이란 목조르기 하기 때문에 이란이 결정적으로 항복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가긴 하겠지만은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 이란을 공격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우디라든가 UAE에서도 그런 것들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랍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미국은 별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남의 나라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중동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은 지금은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 투영될 수 있다. 그 안 좋은 모습이. 따라서 고점 상태에서 물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꼭 현금화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예상으로 따져서는 일단은 시가 무렵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보합 내지는 보합권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시장은 오늘 막판에 끝나는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시작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미하지만 주가는 애프터마켓 시장에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반등을 할 거예요. 반등 한번 하게 되면 매도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10분 사이에 고점 상태에서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 현대차라든가 LS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우수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매수하고 나서 10시 반 정도까지 주가가 고점을 형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시장은요, 장이 좋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불안할 때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여러분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거나 강보합에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가 무렵은 무조건 강세가 뜰 것이고 그 강세 시장이 계속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만 원을 찍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런 지금 현재의 파업도 정부에서 계획할 것 같죠. 그래서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좋은 모습들이 상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것이 결코 수익률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내일은 전강 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로 꼬리가 들린 형태의 음선과 양선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 무렵에 매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프리마켓 시장에서 한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본장에서 한번 그리고 현금화를 취하시고 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은 한 30% 정도는 가지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리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일단 나열하듯이만 말씀드릴게요. 늦은 시간이니까. 첫 번째 종목은 고영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지금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고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가장 안정적인 그런 지금 장비 업종입니다. 여기 42,450원 끝났죠? 고영 같은 경우. 근데 이게 고영은 그게 없잖아요. 저기 애프터가 없어서 이게 단일가에서도 2.7%가 올랐어요. 단일가는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단일가에서도 43,600원에 끝났거든요. 2.7%가 올라서 끝났어요. 고영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추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도. 고영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놓고 볼 때는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3D 쪽, 장비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이건 조정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영 같은 경우는 차트 조정했거든요. 반등이 매우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오늘 좀 세게 올랐죠. 58,900원. 제가 이제 지금 보면 통합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상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고영도요.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제주 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한번 저점을 만들고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가 주가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점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제주 반도체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근데 제주 반도체도요. 얘도 이제 넥스트가 없어요. 근데 넥스트가 없는데 오늘 6.7%가 올랐는데 제주 반도체는 다행히도 오늘 저기 고영하고는 틀리게 0.17%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은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근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군들이요. 여태까지 뭐 10배고 내고 5배 내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S 일렉트로닉스도 평균적으로 한 출발 지점이 8,00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 2배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PS 일렉트로닉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대규모 수주 잭팟 이뤘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지금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지금 글로벌 AI 서버 전문 기업인 SMCI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요번에 이제 지금 보면은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1,000억 원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단기간 공급을 하는 건데, 거기다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EPS를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다른, 요번에 운영 자금도 조금 확보했거든요. 유상증자 없이, 신규 사업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현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쳐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PS 일렉이. 하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우량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이제 지금 FEM 무선 주파수 전면 모듈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서버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을 하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놓고 볼 때도 PS 일렉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 예상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가지 않겠는가 보여져요. 그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모양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레인보우 88만 원에 오늘 막감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고점을 뚫기 직전의 모습이죠. 모양 자체 정말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찍고 반등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높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시 매수지만은 일단은 그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군들이 괜찮거든요. 내일 조정 이후 반등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요. 오늘 올랐어요. 5.6% 정도가 올랐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밑에서 저점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패키징이 강자죠. 그렇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패키징이 강자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따라올 자가 없는 그런 지금 현재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수급도 안정적입니다.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 이거 왜냐하면 양선의 모습이 크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오늘 마이너스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십자선 형태의 모습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녹스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팔방미인적 성격의 그러한 지금 현재의 그 사업 구조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이제는 FPCB 쪽도 연성 PCB 쪽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튬 그 전환 사업 이런 쪽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어서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이녹스 첨단은 자기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은 그 뭐죠 그 금속 자회사 통해서도 요번에 LX 쪽에다가도 리튬 LX 인터내셔널과 수산화 리튬 총 매출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도 있지만은 저전력 D램용 20마이크론짜리 그 DAF 양산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매출액이 이번에 4분기, 1분기가 좀 안 좋아서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은 실적 발표 이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따로 말씀드리지만 LG전자, 현대차, LS 일렉트로닉스, 특히 이제 LS 일렉트로닉스는 오늘 마이너스였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종목이에요.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 쟤는 삼성전자가 이제 파워권에서 벗어나면은 탄력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이런 종목은 기본으로 깔고 가십사. 그래서 따로 이런 종목들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종목이 남았는데 이제 첫 번째 종목, 그 다음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그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3.32 정도가 올랐죠. 리노공업도 고점 상태에서 박스권 상태에서 올라오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 탄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은 떨어지지만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리노공업이 지금 이동평균선이 밀집 상태에 있거든요.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벌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매 분기에서 계속적으로 숫자로 지금 현재는 계속 꾸준히 그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도 높아요. 목표가도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소켓이라든가 소켓 쪽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끌어올려질 수 있는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음 종목은 RFHIC입니다. 오늘 조정했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당연한데 밑으로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끌어올려지는 모습이죠.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고요.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 종목은 기술주가 아닌 종목입니다. 파마 리서치입니다. 사실은 지금 신세계 들라 그랬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좀 뺐고 파마 리서치나 휴젤 같은 종목군들은 일단은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파마 리서치나 휴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파마 리서치는 매출액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 상태가 계속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움직임이 좋아요. 이틀 연속 조정을 했고 십자선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31만 6천 원인데 45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적이 좋으니까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이러한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군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지금 현재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마 리서치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정식 꾸준히 매수를 해 주시는 그런 전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영, 제주반도체, PS 일렉,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 다음에 TCK, 이녹스 첨단 소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LS 일렉트로닉스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 RFHIC, 그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는 좀 살펴봐야 하는 시점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 비싸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명보험 쪽 있죠? 생명보험 쪽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생보사들이 한번 튈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생명이라든가 생명보험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생보사들 같은 경우도 좀 주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위로 꼬리가 들리는 형태의 음선 내지는 양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불가하고 매수 매도를 2번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